속에 성공이 보인다. 증인 토크쇼 석세스 스토리 김태균입니다. 윤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야, 석세스 스토리를 시작하고 벌써 저희가 기업의 20명, 20분의 리더를 만났어요. 맞아요. 그 리더분들께서 한결같이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수연 씨 혹시 뭔지 아세요? 뭘까요?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 뭐 오래오래 좋은 기업으로 남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은 그런 말씀을 주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만날 기업의 리더는 바로 회사의 문을 닫는 게 목표예요. 어떤 회사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발달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고용을 위해 힘쓰시는 김정호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정호 대표님. 네네, 그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어붙은 취업 시장 속 바늘구멍보다 뚫기 어렵다는 장애인 취업. 그중에서도 발달 장애인의 취업률은 고작 8.2%에 불과한데 이에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 발달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자립 지원에 힘쏟는 이들이 있으니 전 직원의 80% 이상이 발달 장애인으로 구성. 인쇄, 제과, 꽃배달 등 발달 장애인 특성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고 신체 활동을 위한 체육센터를 운영 중인 오늘의 주인공. 발달 장애인들에게 평범한 삶을 선물한 김정호, 이진희 대표의 성공 스토리를 지금 만나봅니다. 일단 인사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석세스 스토리 시청자분들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어베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정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목표가 문을 닫는 거다. 이게 도대체 무슨 회사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그거부터 물어봐야 되겠죠? 네네, 너무 궁금한데요. 네, 오늘 한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약간 방송을 아시는 것 같아요. 뒤쪽으로 약간. 느낌이죠. 자, 그럼 김정호 대표님의 석세스 스토리를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석세스 스토리 열어보겠습니다. 자, 초록창 창립 멤버의 수상한 창업? 초록창이라면 초록창이라면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게 아닙니까? 너 있던 옷을 내입어? 이거. 옷을 확 꺼내 입어. 이거. 예, 여러분이 아시는 그 회사 포털 사이트의 창립 멤버 8명 중에 한 명이었고요. 거기서 또 리더를 맡으셨어요. 예, 거기도 대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하고 그리고 이제 그 테헤란로에 조그만 이제 벤처 센터에 그 만들어서 역사적인 초록창이 거기서 탄생을 했군요. 그리고 회사를 창립한 이후에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떤 그 유명한 게임 회사를 또 인수를 해서 그래서 그거에 이제 빌링 시스템을 제가 만들어냈던 결제하는 그 시스템을 저희 엄마가 거기 정말 많은 돈을 넣으셨거든요. 고스톱으로. 바로 그곳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방송 보시면은 이거 내 혈세가 골로 이렇게 나갔구나. 어머니가 거기로 이렇게 거기에다가 그렇게 또 수연아 나 올인됐다. 돈 좀 이렇게 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결제를 그렇게. 물론 제가 그 유료화 기획 자체란 건 아닌데 그걸 이제 결제할 수 있는 이제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거가 성공을 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했고 2002년 월드컵 때 스페인전 날이었는데요. 스페인전. 그래서 그날 이제 스페인전 날 이겼지 않습니까? 이겼죠. 너무 흥분이 되는데 그날 또 회사가 그 IPO 상장을 했어요. 이야, 좋은 일이 겹쳤구나. 근데 승부차기까지 갔던 그 경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정신이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축구가 이겨서도 좋았고 그리고 또 이제 졸부가 돼서도 좋았고. 좀 강한 단어 나왔습니다. 졸부. 이런 단어 또 자극적이네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졸부를 가까이서 본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요. 그래서 계속 일을 하셨어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러면? 그러니까 인사적으로는 2012년까지 그 적이 있었는데요. 적을 두고 있었고. 그때 이제 대표하면서 그 국회에서 이제 게임 관련 그 청문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의원님들한테 그 질타를 막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날 국회에서 그만뒀습니다. 국회에서? 그 자리에서 이제 근데 한 번도 또 어떤 큰 기회를 잡으셨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거의 한 3년 정도를 여행을 다녔는데 그때가 2012년이었는데 그 딸이 저한테 기린이 보고 싶다고. 기린?
서울대공원에 뭐 에버랜드 뭐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가 이제 막 허세가 있을 때라서 그럼 좋다. 앞으로 들어가자. 세렝게티 초원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또. 와. 그래서 막 세렝게티 가서 막 딸하고 같이 막 비행기 타고 딸과 좋은 시간을 보내셨겠네요. 네. 그걸 보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나오려고 네. 이제 가는 길에 네. 거기서 딱 어떤 회사를 하나 봤어요. 어떤 네, 회사죠? 그 회사가 이제 케냐에 있는 미혼모들을 3,400명을 고용을 해서 이 비즈 공예를 하는 회사. 비즈공예. 그걸로 이제 그 미혼모들이 몇백 명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사회적 기업을 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딱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거죠. 또 이제 사업 구성을 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오셨네. 그래서 그렇게 왔는데 이제 그때 이제 지금 같이 회사를 하는 이제 이진희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네. 그 이진희 대표님의 아드님이 자폐셨어요. 아, 네네. 예,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발달 장애인이 대학교를 갈 때 그런 장학금을 주면 어떤가라는 제안을 처음에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대학을 가는 것보다는 직장 자체를 직장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갈 수 있는 직장 자체가 거의 없다. 그래서 그런 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런 장학기금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는 않다. 우선순위로 봤을 때. 네, 그래서 그 케냐에서 이제 여행을 하다가 본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뭐 그냥 우리가 한번 해보지 뭐. 네, 그래서 겁 없이 사실은 들어왔던 게 이게 배우 대통령의 사회적 기업입니다. 아, 정말 뭐 얘기를 들어볼수록 더 멋지고 대단한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이제 사회적 기업과의 인연까지 지금 달려왔습니다. 네. 그래 바로 두 번째 석세스 스토리를 한번 통해서 저희가 깊은 얘기를 더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 만날 이야기는요. 우리만의 속도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곰들. 곰들. 저희 회사에서 일하시는 발달 장애 분들을 저희는 곰이라고. 그냥 우직하니 딱 앉아갖고 딱 자기 일을 하는 그런 느낌이. 일단 뭐 일을 굉장히 잘 하시고요. 든든한. 꾸준히 하시고. 꾸준하다. 가장 어울리는 아마 동물이 어떻게 보면 캐릭터가 곰이 아닐까. 근데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그 김정우 대표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던 거 공동 대표님이 누구신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저희가 안 만나볼 수가 없겠죠. 예, 이진희 대표님을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어베터에서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이진희라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아까 말씀해 주신데 그 아드님께서 발달 장애가 있으셔서 이런 문제에 좀 아주 관심이 좀 많으셨다고는 하는데. 저는 아들이 지금은 이제 성인이지만 그때 아주 어렸을 때 30개월쯤에 자폐성 장애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저도 자폐가 뭔지 장애가 뭔지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고요. 네. 예, 아들 때문에 우리 아이 같은 애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살면 좋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하면서 있었지. 계속 시간을 보내고 계셨던 네, 거죠. 사실 저도 그냥 발달장애인 고용을 하겠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건 오히려 대표님이 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가라고 끌려오다가 이렇게 온 거죠. 그럼 현재 지금 이 회사는 얼마나 많은 발달 장애인 분들이 좀 함께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현재 260명 정도의 발달장애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요. 네. 지금 훈련 중인 발달장애인도 한 40명 정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들하고 함께 일하는 관리자들이 한 120명 정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일을 좀 하고 계신지 저희가 화면에 좀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브랜드팀 김서연 매니저입니다. 저희 회사는 다양한 사업부가 있는데 이 한 건물에서 다양한 사업부의 제작부터 배송까지 모든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 저희 회사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저희 회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저희 플라워 팀이 일하는 작업 공간입니다.
이제 저희 일하시는 매니저님들이랑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꽃팀에서는 주로 이렇게 꽃 정리나 뭐 동서양랑 같은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시면 위치가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 위치에서 사선으로 같은 위치에서 줄기를 잘라주실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꽃 정리, 생화 정리를 하는 업무가 있고요. 또 옆으로 오시면은 아무래도 한 번에 만들기가 어렵다 보니까 업무를 좀 세분화시켜서 똑같은 길이로 규격화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도구를 사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식물 관리하는 거랑 꽃 정리하는 거 많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보통 명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 명암 주문이 들어오면 이쪽에서 종이 재질과 인쇄판을 맞춰서 인쇄가 프린트되고요. 포장 작업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저희 베어베터 제과팀의 성형실인데요. 저희 제과팀의 특징은 규정에 맞춘 매뉴얼대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가이드를 드릴 때부터 정확하게 뭐 어떤 쿠키는 몇 그램, 어떤 빵은 몇 그램으로 가이드가 전달이 되고 그거에 맞춰서 사원분들이 하나씩 소분해 주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발달 장애인들이 좀 더 편하고 쉽게 업무를 잘 할 수 있게 최적화된 표준 사업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각 팀에서 매니저님들이나 팀장님이 업무 설명을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저희가 어렵지 않게 업무를 더 쉽게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저희 배송팀이고 저희 이제 배송 사원분들이 여기에서 제과나 명함 같은 것들을 가지고 배송을 나가는 공간이에요. 맞아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공항 배송 갔다 올게요. 현대오토웨버 무천타워 갔다 올 거예요. 예. 한 통이랑 한 박스예요. 그 안내 데스크 말하는 거죠? 1층에서 전화 드리시면 내려오실 거예요. 네, 1층. 네, 그럼 알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도를 따로 제작을 해서 요거를 배송 나가는 사원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베어베터의 어떻게 보면은 발달장애 사원분들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로도 좋은 일인 것 같아서 그래서 직접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아주 체계적으로 잘 움직이고 환경도 맞습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이게 회사 환경이 아주 좋고요. 오히려 더 짜임새 있게 돌아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우리 직원들이 오래 다녀요. 한번 다니기 시작하면 네, 지금 저희가 11년 됐잖아요. 평균 근속이 5.6년, 5.7년 정도 돼요. 긴데요, 생각보다. 근데요. 이게 이제 만족도를 대변할 수 있는 숫자인 것 같고요. 이 돈 벌고 이런 것도 성취감을 많이 느끼시나요? 그럼요. 많죠. 네, 많습니다. 돈 벌어서 엄마한테 용돈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엄청 뿌듯해하고요. 네. 또 가족들은 얼마나 또 안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 친구가 출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이 사람을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하느라고 되니까. 여기에 매여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출근을 함으로써 그리고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점점 더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온 가족이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죠. 네. 근데 사실 근무 시간이 길거나 뭐 이러면 좀 힘들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체력적으로도 예, 그렇고. 예. 네, 여러 그런 면으로. 면도 있습니다. 네, 중증 장애인들은 하루에 3시간 정도 일을 하면 제대로 일을 하는 걸로 나라에서도 봐줘요. 네, 근데 저희는 하루에 4시간 일을 합니다. 네, 교대 근무해요. 오전 근무자, 오후 근무자 이렇게 해서 능력, 체력, 의지가 되면 8시간 승진도 하는데 22명 정도가 8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능력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구나.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시간 일을 하시고 그리고 바로 퇴근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저희가 직원들이 이제 4시간 근무하면 나머지 시간을 어딘가에서 건강하게, 건전하게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사 옆에 체육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체육센터 제가 안 볼 수가 없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앞에 클랩. 하이브이.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머, 내 성인이 이거니까. 오셔서 운동을 하시면서 조금 제가 다른 팀의 관리자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업무적으로 할 때는 되게 진중한 모습을 보이다가 여기에 와서는 또 되게 즐겁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회사와는 조금 더 다른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치어리더는 쉽게 해가지고 잘 따라하기가 수월했어. 재밌게 해서 좋아. 너무 열심히 해서 박수 쳐주고 싶어요. 와. 아니 이거 뭐 웬만한 뭐 비자인들이 다니는 회사보다 훨씬 복지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말이죠. 엄청 좋습니다. 근데 또 이게 또 궁금해집니다. 국가에서 보조금 같은 것도 이제 받으시는지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예, 예. 나라에서 세금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뭐 기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런 거 없고요. 회사기 때문에 지원이 전혀 없어요. 영인가요? 예, 세금 혜택이 조금 좀 전혀 없어요. 야. 그냥 회사인 네, 거예요? 회사입니다, 회사. 오, 네. 그럼 이런 제품의 주요 판매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인가요? 네. 조금 큰 기업들, 그러니까 장애인 의무 고용이 있는 회사들입니다. 우리나라는 100인 이상이 되면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만큼 벌금을 냅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라는 벌금 같은 걸 내요. 근데 그 벌금을 내는 회사들이 저희 같은 장애인 다수 고용하는 표준사업장하고 거래를 하면 거래 금액의 절반까지 고용 부담금을 깎아줘요. 그러면 좀 윈윈이네요. 윈윈이죠. 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모르셨던 분, 아 그래?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더 주문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감사하죠. 저희는 매출이 늘어나면 또 고용을 늘릴 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 또 선순환 일이 계속 또 이렇게 되면서. 자, 이제 마지막 석세스 스토리를 좀 만나볼까요? 맞습니다. 이진희, 김정호 대표님의 석세스 스토리. 마지막 석세스 스토리는요. 뭔가요? 회사가 문 닫는 그날을 위해. 아, 드디어 나왔어. 드디어 왔어. 야, 나 너무 듣고 싶었어요. 예, 도대체 네. 뭐 때문에? 네, 대표님이 자꾸 우리 회사 없어져야 된다. 언론에 직원분들은 철렁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또. 아니, 이 회사가 문을 닫는 게 목표라니까 무슨 얘기냐고. 지금 직원이 몇 명인데. 사원들 깜짝 놀랍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가 저희 회사에 계속해서 인수해달라, 명함 만들어달라 이렇게 주문을 갖다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을 이런 발달 장애인들이 할 수가 있네. 그래서 그런 전담 팀을 만들고 전담 회사를 만들고 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저희는 그쪽으로 뭐 인력도 보내드리고 그걸 만들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저희는 이제 거래가 끊어지잖아요. 그렇지. 그쪽 회사 내에 다 있으니까. 네, 그 안에서 다 하니까. 뭐 좋은 회사가 그렇게 생겨서 거리로 이렇게 뭐 이렇게 직원들 가서 일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할 곳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거리로 보내드린다는 얘기예요. 뭐 고용 환경이 많이 이제 좋아졌다고 하셨지만 사실 지금 현재 환경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게 이제 정말 서울은 발달 장애인들이 골라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만큼 발달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대기업들도 많고 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워낙에 또. 그러니까 많아졌는데요. 지방은 여전히 저희가 10년 전에 시작할 때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회사들이 서울에 다 몰려있단 말이죠. 너무 좀 집약이 돼 있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해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지분투자형 표준사업장이라는 모델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자회사 만들기 어려운 그런 회사들의 니즈를 모아서 일정하게 지분을 투자하고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고용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에 10%의 지분이 있다. 그러면 10명을 자기가 직접 고용한 걸로 인정받습니다. 아, 지분이 갖고 있다. 그래서 지분 투자요. 네. 그래서 대구에 그리고 인천, 경기도 의정부 이렇게 네. 현재 3군데에 50명 규모로 회사들을 만들었고요. 내년에 또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얘기를 계속 들어. 두 분 다 아주 잘 나가는 대기업에서 한 자리씩 하시던 분들인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새긴 글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어떤 글귀가 있을까요? 저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오늘보다 나은 내일.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네. 실수를 2번 하지 말자.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계속 얘기해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저희 직원이 평소 하던 말씀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평소 하던 말씀이 뭔데요? 어떤 말씀? 열심히 말고 잘하자. 이게 현실적인 얘기죠. 열심히만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해. 잘해야 돼. 유지연이 잘해. 잘해야 돼. 김정호 대표님은 네. 네, 뭐 완벽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착한 척 해라. 착한 척이라도 해라. 자꾸 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은 그 자기가 말을 한 거고 자기가 착한 척을 한 거니까. 그래도 착한 척이라도 해라. 착한 척을 하자.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들려주신 두 대표님께 트로피를 전달할 시간이 됐습니다. 석세스토리가 드리는 2023 진정한 리더께 드리는 오늘의 리더입니다. 김정호, 이진희 대표님이십니다. 예, 두 분 같이 이렇게 잡아주시고 예, 이렇게 포즈 한번.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착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민토크쇼 석세스토리 오늘 주인공은 김정호, 이진희 대표님이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리더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